그래서 오늘은 뭘 좀 할 거냐면요. 그거는 이제 궁금한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, 지금 이제 군대에서 어, 코로나가 되면서 휴가를 통제하고 있어요. 2.5단계가 되면서 휴가를 못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그 군 부대 안에 있는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되게 답답하겠죠. 아, 아들 지원 신청하는데 계속 떨어져요. 어디 지원을 하셨어요?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. 이게 남들이 많이 하는 곳에 하려고 그러면 그 군이 어떤 게 있냐면요. 이 점수화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신청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.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점수를 다 이렇게 맞춰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. 지금이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이잖아요.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복학할 거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이 가장 치열할 때인데 어디 육해 공군에 뭐 기술이나 뭐 행정병이나 뭐 전문특기병이나 어떤 걸 지원했는데 떨어지시는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말씀 안 해주시면 이게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. 왜냐면 다 다르거든요, 다. 예.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걸 좀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. 아,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. 또 어떤 게 있냐면 군대에 입영 그 통지서를 받았어요. 그래서 훈련소를 이제 지정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집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부대에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요. 들어갔는데 고3 되니 입대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럼요. 고3 때 이게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아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점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 점수 중에 보면요. 출석 점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출석 우리 왜 뭐 요즘 세상에 뭐 출석 좀 안 하면 어때? 라고 생각하고 출석을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거 온라인 하면서 이제 지각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결석을 하게 되잖아요. 결석을 하게 되면 점수가 깎여요. 그래서 그 결석을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이게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도 보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게 하거든요. 고등학교 관련돼서 그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게 성실하게 다니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 성실하게 다닌 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점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.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점수가 봉사 점수가 들어가요. 봉사 점수가 그게 가산점이거든요. 그게 1년 이내에 봉사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챙길 수 있으면 좀 챙기는 게 좋아요. 그게 이제 조금 힘들다. 그러면 헌혈 점수도 있어요. 그래서 헌혈 관련된 그것도 보시고 그것도 좀 챙기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또 챙길 수 있는 게 자격증이에요. 그래서 자격증 관련된 그런 것들도 봐가지고 해당이 되면 좀 취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점수라는 게 갑자기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알고 그거를 채워야 하고요. 그리고 그 모집병들 중에서도 되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들이 있어요. 특히 행정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치열하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행정병은 그냥 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격증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행정병을 신청을 많이 해요. 대학교에 그 관련된 과나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그거 한 게 이제 행정병을 지원을 하는 거죠. 근데 공무원 시험도 똑같잖아요. 행정이 공무원 시험도 제일 치열하죠.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에서 치열한 건 군대에서도 치열하고 군대에서 치열한 건 학교에서도 치열하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떻게 보면 연계가 돼요.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건
출석 관련된 부분들 그거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봉사 점수 관련된 그것도 이제 조금씩 헌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죠. 네, 그렇게 하고요. 또 이 연계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대학교 때도 같이 연동이 돼서 가면 더 좋아요. 그러면 군대도 같이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이게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진로를 한꺼번에 쭉 간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은요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. 군대에서 우리 그 병사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지금 밖을 못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안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한번 혹시 해보셨나요? 아마 군대에 아들이 있는 분들은 뭐 이제 핸드폰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알고는 계실 거예요. 근데 일반 이제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이제 뭐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 하실 것 같은데요. 어떤 게 있냐면 군대는 일단 나라에 뭔가 큰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.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는 곳이 군대예요. 산불이 나면 산불을 끄러 산을 가고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AI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류독감 많죠. 요즘에 조류독감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그거 누가 소독할 것 같으세요? 대부분 군인들이 많이 그 지원이 돼요. 그래서 그 지역별로요. 그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에 살균 소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죠. 그게 군대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이 돼요.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군인들이 가끔씩 이제 뉴스에 좀 보시긴 할 거예요. 뭐 간호사, 그 다음에 군의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장교분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.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, 일반 보병이나 그 다음에 다른 전투병과들도요.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들이 다 거의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러 다 나가요. 그래서 부대 전체에 거의 일부 병력들을 제외한, 그러니까 경계 근무 쓰는 그런 병력들이겠죠. 그런 병력들이 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국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황 대처를 하러 다 나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국방일보를 봤는데 부대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디에 나가는지를 봤더니 어린이집에 보면 왜 이제 살균 소독 같은 거 막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도 가가지고 직접 이제 소독을 해주고 거기에 다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지원을 좀 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면 이 화생방대라는 게 있어요. 군대는. 그래서 화생방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방독면도 쓰지만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독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우리 살균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. 그거를 화생방대에서 그 차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.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다니면서 이제 도로나 기타 막 지역 같은데 이런 데에 그 소독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시설 같은 데도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자연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요. 그러면 다 그렇게 나가면 또 안 되겠죠. 그러면 군대에 이 전투는 누가 하겠어요. 그래서 일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요.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훈련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많이 쓰는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정비를 해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비상이 딱 걸린다. 그렇게 됐을 때 그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다 손질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팀들도 있고요. 또 어떤 걸 하냐면 화재가 일어나겠죠. 겨울에는.
겨울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면 이 화재에서도 진압 같은 것도 군대에서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훈련도 해요.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돼가지고 뭐 저게 뭐 폭탄 낙하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주어질 때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화재 진압이나 기타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물건 같은 거 빼는 거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군대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. 왜냐?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. 그리고 20대에 그 젊은이들이 하루 일과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. 군대는요, 1년 계획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계획이 간혹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미뤄지거나 조정은 될 수 있지만 쉬는 건 없어요. 그래서 부대에서 쉬는 건 없기 때문에 일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. 왜냐하면 365일 같이 보는 사람을 또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이 같은 그 장병들끼리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부대에서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벤트 같은 걸 또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이벤트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, 요리, 그 다음에 뭐 사진 찍기, 그 다음에 뭐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뭐 이런 거를 팀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대회를 열어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. 군대에 노래방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밖에 뭐 시설처럼 좋은 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가건물 형태로 해가지고 노래방이 있거든요. 그러면 노래방에 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조그만 노래방 있죠. 그런 조그만 노래방을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놔둬요. 한 뭐 4개, 5개를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 그래서 게임방 있죠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이제 뭐 이렇게 놔두는 그런 이제 방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본인이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뭐 하는데 게임은 이제 지정된 이제 게임들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별로 안 좋은 그런 게임들 말고요. 일반적으로 통상 쓰는 그런 게임들만 이제 그걸 허용을 해요. 군대는 이게 들어오는 물건도 그렇지만 영상물 관련된 것도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. 그래서 이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 그런 것들, 뭐 성적인 문란하는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국가에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뭐 그런 것들조차 다 차단하거든요. 그것도 규정이 다 걸려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보거나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다운받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. 근데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독서실도 있어요. 그래서 부대별로 이제 큰 데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데에 또 아담하게 꾸며놓은 그런 데도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은 부대에 가면 한 개의 이제 대대급에는 다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, 그 다음에 도서관 비슷한 작은 책 놔두는 곳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노래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리고 체력탄 연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군 시설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주상옥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시설 안에 웬만한 운동기구 있고 노래방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군대는 아주 작게 그게 화려한 그 건물은 아니지만 컨테이너나 뭐 이런 기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일과가 끝나게 되면 이제 마음이 맞는 동기들이나 선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제 맞춰가지고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게임을 해서 이제 진 사람이 뭐 PX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를 뭐 이렇게 사준다라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지내죠. 그 와중에도 공부하는 사람은 있다.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.
그래서 이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.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저는 당직 근무를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당직 근무라는 게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어야 돼요. 근데 아침에는 일과를 해요. 이제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 부서에서 가가지고 제 부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.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하고 이제 뭐 해서 문서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물건도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러는데, 그렇게 하고 일과가 딱 끝나면 이제 병사들이 있는 그 숙소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황 조치 관련된 부분을 근무를 서면서 해요. 거기에 이제 병력들이 뭐 통상 중대별로 이렇게 해도 100명 넘게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. 한 건물 안에. 그러면 뭐 100명, 200명 되는 이제 인원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애는 이 시간대에 저기 가서 씻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, 어떤 인원은 항상 저기 노래방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원은 뭘 하고,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24시간 이제 근무를 서면 거기에서 쭉 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조금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가끔씩 이제 대화도 이렇게 해보면 제일 좀 대화할 때 그런 게 그거예요. 너 꿈이 뭐니? 라고 물었을 때 아들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? 너 꿈이 뭐니? 오늘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너 꿈이 뭐니? 그러면요, 대부분 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. 모르겠다고. 그럼 뭘 하고 싶니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2등병, 1병, 3병 병장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계급이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병장이 됐는데도, 전역할 때 다 됐는데도 야, 너 뭐 하고 싶니? 그러고 얘기 물어보면 전역해서 생각해 보겠대요. 아니, 전역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. 밖에 나가면 이제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, 그런데 군대 있을 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그런 거죠. 그래서 아니, 그게 아니라 군대에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 너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? 건강하게 잘 나가자. 야, 그거는 기본이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서요, 보직이나 이런 거를 잘 찾아가서 나하고 맞는, 그러니까 그 왜 사회에 나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연계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,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. 내가 여러 명이 있는 일반 그 부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다 달라요. 그래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는 다를 뿐이야 라 정도만 그게 인식을 하고 내가 좀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은 별로 못해요. 근데 내가 전문 분야를 딱 들어가잖아요. 그게 들어가면 서울대에서 다니던 대학생도 있고, 그 다음에 고려대에서 다니던 대학원생도 있을 수 있고,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애가 있을 수도 있고, 시골에서 정말 농사만 짓다가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온 애들도 있을 수 있고, 뭐 이게 층이 다 다른 거죠. 근데 그 층 중에 본인이 이제 중간에 딱 껴있잖아요.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애들이 막 뭔가를 해.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야, 우리 이번에 뭐 자격증 한번 따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스터디 해갖고 한번 해볼까?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. 해야 되겠어요? 안 해야 되겠어요?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? 우리 지금 NK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막 옆에 주변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니까 나도 괜히 해야 될 것 같죠.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. 분위기 자체가. 그러니까 남들 할 때 한번 해볼까?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이렇게 수강 신청해가지고 공부하시잖아요. 그것도 돈을 내고 하시잖아요. 애들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안에 있으면서 내 주변에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이 막 옆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막 자격증을 따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나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분위기가 되면.
그러면 누군가가 한마디로 야 너도 한번 같이 해볼래?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럼 나도 할까?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. 얼떨결에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는 애들이 꽤 있어요.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들어갈 때 잘하는 거를 해서 내가 들어가고 그 집단에 들어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면서 못하는 사람은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사람한테는 배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그 조직에 딱 들어가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. 네,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군대에 이제 안에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걸 많이 해요.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못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제가 재밌게 봤냐면 PX에 보면 군대에 냉동식품 같은 게 정말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뭐 만두라든가 기타 뭐 스파게티 요즘은 그 치즈 있잖아요. 치즈 케이크 그것도 들어와요. 그거 비싸거든요. 그 치즈 케이크. 근데 그것도 들어오고요. 작은 케이크도 들어왔었어요. 제가 있을 때. 작은 케이크도 들어오는데 그 케이크도 이제 먹고 싶으면 제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부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PX에 있는 상품들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를 SNS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 그거를 대회를 했대요. 왜냐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.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장 맛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만든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띄워주고 SNS에서 뭐 이렇게 공유하고 뭐 그런 거를 한다는 걸 보고 와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. 이제 이 군대 안에 예전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핸드폰 사용을 아예 금지를 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에 그 부분들이 제한이 되면 일단 정보나 그 다음에 내가 뭐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사회하고 아예 단절이 돼버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정보도 다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소통도 다 할 수 있으면서 또 안에서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군 핸드폰을요 일과 시간에 쓰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일반 뭐 이렇게 사무실이나 기타 뭐 작전 관련된 뭐 이런 시설 군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통제된 공간 안에서만 사용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잘 지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발전도 될 수 있고 군 조직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단 조항이 있어요. 어떤 거냐? 군 관련된 훈련 사항이나 기타 군 관련된 시설물이 나오는 그런 장소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머니들이 혹시 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진을 봤더라도 아들이 혹시 잘못해서 군 시설물 나오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걸 보내줬어요. 근데 그거를 엄마가 자랑한다고 인터넷에 게재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아들한테 이게 빌미가 돼요.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들들이 모르고 군 시설물에서 이제 훈련 장소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지역에 그 훈련을 나가가지고 그 지역의 특정한 그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이 촬영이 돼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군의 뭐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사진이 찍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민감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내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.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그걸 뿌리는 순간 그게 이제 막 도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 지금 우리는 몰라서 그런데 북한이나 기타 다른 데 나라에서 그런 거를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자체가 우리 안보에도 좀 위험해요. 군 시설물 찍혀 있는 사진은 될 수 있으면 아들이 줘도 그건 절대로 인터넷에 게재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지금 보면 사진 찍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진들은 괜찮지만 시설물이 나오는 이제 중요한 그런 것들은 보시고 그런 사진이 오면 이거는 안 되겠다. 인터넷에 보내면 안 되겠다. 라고 하고 어머니만 보세요.
어머니만 보셔야 아들들이 군 생활하는데 아주 편하게 잘할 수 있어요.